자, 기출 1주차 가로넣기 지문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1주차 생각을 잘못해서 문제가 차고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주차 했던 것 중에서 뒷부분 사기강박부터 대리까지는 다음 주차체 한번 OX로 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고요. 그 중에 취득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뉜다 그랬고요. 승계 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그랬죠. 요거 구별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수차례 나왔죠. 갑이 을소유 토지에 저당을 잡았다는 건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저당권은 제한물권이죠. 이렇게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1번은 설정적 승계라고 해야 되죠. 자, 2번은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 행위를 구별해야 되죠. 이유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고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생기죠. 두 번째, 준법률 행위가 특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 최고가 있고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가 있죠. 자, 연결합니다. 최고라고 돼 있죠. 준법률행위죠. 최고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죠. 당사자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거죠.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생깁니다. 2번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3번 동의,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반면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동산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꼭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4번은 범죄의 목적의 적법성 중에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 특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단속규정 3개를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규정, 직접거래 금지규정 3가지 단속규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 직접 거래죠. 그러면 이거는 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죠. 근데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랬죠. 유효다. 그래서 단속 규정 유효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자주 나오는 게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 범죄행위 다가 되죠. 아주 잘 나오죠. 또 하나가 잘 나오는 게 있었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것도 뇌물을 주기로 하는 거니까 반사회 질서행위고요. 도박자금을 빌리거나 변제하는 거 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됐었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이런 게 반사회 질서행위가 됐었죠. 반면에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었죠.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범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뭐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라 그랬죠. 아니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더 있죠.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히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7번은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가 즉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면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니까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즉 매매가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8번 불공정한 해가 성립할 요건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따라서 궁박, 경설,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9번은 법률의 해석 중에서 자연적 해석. 그 중에 O표시 무해 원칙이죠. 각과는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 O표시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죠. O표시 무해 원칙 자연적 해석이죠. 자, 10번은 107조 조문 물어보고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게 원칙.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문 좀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OX를 넣어놨습니다. 11번, 자,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허위표시 가장매매와 구별되는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자, 갑이 이렇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해요. 근데 증여를 감추고 이걸 은닉하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럼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라 그랬죠. 반면에 증여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매매는 무효이고 가장행위로서 매매에서 숨겨진 행위, 즉 은닉행위는 증여는 유효하다 그랬죠. 12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 즉 의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그런데 연대 보증 계약서에 서명 날인.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 이게 의사죠. 근데 표시는 어디에 했어요?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죠. 이런 게 뭐예요?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표시상 착오 또는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하죠. 이거 109조 착오도 아니다. 109조 착오다죠. 왜? 의사는 거래계약, 표시는 연대보증계약.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표시상 착오고 전형적인 착오가 되면서 특히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를 통해서 기본이 되는 조문이라든가 기본이 되는 효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오까지 가로넣기 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4주차, 첫 주차에서 네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사기 강박부터 해가지고 대리까지도 다시 한번 OX를 가로넣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똑같은 내용들을 자꾸 반복을 해서 이해보다는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대학 교수가 나왔는데 20년을 양자역학을 공부했는데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익숙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보다는 자꾸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자주 준비되는 걸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